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이번 네. 시간은 저희가 추석 특집으로 네. 여러분들은 저희에게 해주는 게 정말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추석을 그냥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고 예. 뭔가 선물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마련한 선물입니다. 네. 요거 추석 끝나고 나갑니다. 추석 때 잘 지내셨을 거라고 믿고 끝나고 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준비한 건데요. 예. 옵션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번에 선물한 선물 거래에 대해서 좀 배웠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선물이라고 하면 발렌타인데이 선물, 옵션이라고 하면 발코니 확장 두 개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네. 옵션의 세계는 옵션의 거래라는 게 그 있다는데 발코니 확장 옵션 이거 말고 많다. 옵션 살 옵션, 팔 옵션. 그럼 그밖에 모르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선물과 옵션의 차이는 뭔지 알아요? 모릅니다. 선물은 약속이고 옵션은 선택이에요. 그 약속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옵션이니까 되고. 그렇지. 사든지 말든지 팔든지 선물은 말든지 미래의 어떤 일에 대해서 선물은 약속하는 거야. 이거는 하늘이 쪼개져도 지켜야 돼. 근데 옵션은 미래에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그 차이입니다. 중요한 걸 얘기한 거 뭔가 같은데? 엄청나게 얘기한 거 같죠? 네이버 찾아보면 나와. 자, 오늘은 옵션의 기초에 대해서 자, 김준성 전 리만 브라더스 대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옵션. 듣고 보니 되게 그럴듯한 것 같아요. 예, 옵션 맞는 얘기. 말씀이시고요. 네. 그렇지. 그다음에 선물 얘기하고 제가 옵션까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 파생 상품들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예. 다 선물과 옵션의 합이거든요. 그 다 쪼개놓고 보면 굉장히 작은 옵션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복잡한 상품도 한두 개의 그냥 조합이고요. 그리고 수합이란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교환하는 수합은 선물의 묶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수합이? 예, 수합이 선물의 여러 개를 묶어놓은 게 수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개인들은 그 수합을 할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의 저번에 얘기했던 개념, 선물의 가격, 보관 비용과 이자율 차이, 이런 것만 이해하면 충분하고요. 예. 근데 옵션도 사실은 옵션 거래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옵션까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지만 요즘 상품들 중에 옵션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잘못하면 또 호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옵션에 좀 이해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옵션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옵션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코멘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게 되고 그걸 이해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을 보는 눈이 조금은 좀 좋아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정도에서 옵션에서 좀 제일 중요하다고 제 생각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이 산수 안 쓰고 그래프 안 그리고 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로 옵션을 우리 보통 옵션이라고 해서 책 열면 그냥 어딜 열어도 그래프가 막 이렇게 나오고 나오고 이러는데 꺾이고 막 책 제목이네. 저의- 숫자 안 들어간 옵션. 그래. 저의 문제는 제가 그 숫자 잘 모르고요. 그래서 우선 얘기하면 지금 이프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옵션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무조건 가치가 있어요. 근데 가치가 옵션도- 있다고요? 예, 두 사람이 계약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한 사람은 팔았고요, 한 사람은 샀어요. 예. 그러면 산 사람 입장에서는 무조건 밸류가 있어요. 그 옵션이 뭐든 간에. 뭐든 간에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선택권이 있으니까. 안 해면 되니까. 그렇지. 나쁜 거면 안 해도 되니까. 우리 아들 둘이 지금 재수하잖아요. 예. 근데 지난번에 시험 봐서 어디 하나 붙어놨어. 등록금 냈다니까 내가.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되고. 옵션이지. 그렇죠. 비싼 값을 치러야 되는구나. 비싸더라고 그 옵션이. 그게 얼마야 그게 대체. 그래서 옵션을 이해하려면 옵션의 가격을 이해하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옵션 프라이싱을 할 줄 알면 끝나는 건데 모든 금융상품은 내가 프라이싱 할 줄 알면 끝나잖아요. 예. 근데 내가 컴퓨터로 프라이싱을 실제로 못한다 하더라도 개념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옵션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 옵션은 무조건 가치가 있는 건데 옵션의 가치는 뭐에 의해서 변동을 할까 하고 한번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면 옵션의 가격? 예, 옵션의 가격은 가치가 있는데 얼마나 비싼지 얼마나 싼지 예. 그런 걸 하려면 가격을 결정해야 되고 그게 이제 프라이싱인데 예. 옵션의 가격을 정하는 요소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행사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지금 7만 원인데 1년 후에 6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 예. 7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
8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 이게 세 가지가 있다면 6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더 밸류가 있겠죠. 제일 비싸겠네요. 당연히. 예, 제일 비싸겠네. 그러니까 행사 가격이 이제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겠죠. 그렇겠죠. 두 번째는 만기예요. 만기. 제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7만 원인데 6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한 달 후에 행사하느냐, 1년 후에 행사하느냐, 3년 후에 행사하느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길면 길수록 비싸겠죠. 그렇죠. 가치가 있죠. 왜냐하면 많이 움직였을 그렇죠. 테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넓어지니까. 네. 그리고 1년, 3년, 5년 이렇게 있으면 대부분 5년 내에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옵션과 5년 후에 딱 한 번만 할 수 있는 옵션의 가격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비쌀 것 같은데 그거는 별로 안 비싸요. 사실 그래요? 이론적으로 거의 같아요. 근데 그거는 좀 다른 이슈고요. 어쨌든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우선 3년짜리 옵션이면 길면 좋다는 거예요. 길면 좋다. 빨리 끝나버리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만기가 이제 큰 만기가 짧은 상품권 같은 거죠. 그러면 뭐 이게 얼마 그렇죠. 못 쓰는 거죠. 오늘 삼성전자가 7만 원인데 8만 원에 사는 것도 굉장한 밸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기가 하루예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요즘은 미국에서는 하루짜리 옵션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3시간 남았어. 뭐 그러면은 거의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중요하고 네, 두 그거는 가지. 저희가 마트 문 닫을 때가 보면 알 수 있죠. 마이너스 30% 붙였다가 스티커 위에 마이너스 60도 붙였다가 시간이 없어. 그래, 시간이 50분 없어. 전에 이게 마이너스 좀. 80 붙인다니까. 나는 붙일 거 다 붙이고 빨리 주세요. 나가게. 지금은 안 살 거야. 그렇지. 그리고 시간에 이제 따라 가격이 또 달라지겠네. 조금 작은 거로는 이자율 같은 게 영향이 있겠죠. 이자율? 예. 뭐 옵션도 다 선물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옵션의 가격은 현물 가격이 아니라 선물 가격에 의해서 영향을 받겠죠. 제가 저번에 선물 얘기해서 일부러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옵션은 옵션 온 가격이 아니라 옵션 온 선물 가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1년 후에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자율 같은 게 영향이 있지만 뭐 그렇겠네요. 옵션의 밸류에 비하면 좀 크지 않고 한 이 정도인데 여기 이제 결정적인 게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옵션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왔다 갔다 많이 하는 주식이 뭐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요즘 삼성전자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가요?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거는 많이 움직이고요. 어떤 건 조금밖에 안 움직여요. 그러면 뭐 에코프로가 훨씬 많이 움직인다고 치고 에코프라도 1,000원이고 삼성전자도 1,000원인데 둘 다 9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는 1년 후에 어떤 게 더 비싸야 될까요? 에코프로가 비싸야죠. 비싸야죠. 많이 움직이니까.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많이 먹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많이 터지면 그렇지. 안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네. 변동성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중요해요.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뭔가 가격을 정해야 되니까 이제 산수가 이제 험악하게 들어옵니다. 변수가 왜 이렇게 많아요, 옵션은? 요게 4개 정도인데 규태어 보면 뭐 좀 더 있어요. 그렇지만 크게 보면 4가지고 아까 이자율을 빼게 되면 크게 보면 행사가, 만기, 변동성인데 행사가하고 만기는 그냥 단순하게 정하는 거니까 결국은 변동성이에요. 변동성이 결정이에요. 변동성이 결정적이죠. 변동성이 커야 내가 많이 먹으니까. 얼마나 많이 움직이느냐. 옵션을 사는 사람도 무서워서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이 움직일까 봐. 야, 내가 주식 갖고 있는데 주식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뭐 풋옵션 팔 수 있는 권리 같은 걸 사놓으면 좀 보험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변동성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이런 요소들이 있으니까 구체적인 오늘 프라이싱을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프라이싱을 하려면 이런 요소가 이제 4가지가 있으면 이 4가지 요소로 산수로 이제 계산을 하면 나오는데 예전에 TV 프로에 오늘의 요리 같은 거 아십니까? 네. 뭐에다 집어넣거나 뭐가 탁 나오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모델 안은 산수가 이제 어려워요. 그 미분 적분 아시죠? 미분인데 확률 변수를 미분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변하는 확률이 쫙 있으면 거기에 대한 최저값을 찾으니까 결국 확률 변수를 미분하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어렵겠지. 스토캐스틱 캘큘러스라는 건데요. 캘큘러스가 미분이잖아요. 뭐 말이 안 되게 어렵고 그리고 이제 상당한 수준의 수학 통계학을 하는 사람만 해야 되니까 뭐 저 같은 수준은 아예 이제 근처에를 안 가요. 그렇지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거 하는 거는 다 걔네들이 해주니까. 그렇지. 그리고 오늘의 요리처럼 4가지가
요걸로 할까요? 요거 네, 카메라에 네. 잡히죠? 딱 들어가면 모델이 있으면 여기서 띡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델이고 제일 유명한 게 뭐 블랙앤숄즈 모델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옵션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여기다 집어넣으면 나온다. 정말. 뭐 그냥 그게 다예요. 그냥 그렇다. 그럼 내가 입력해야 될 건 만기하고. 만기. 만기, 행사가 너무 쉽죠. 그 다음에 변동성. 이자율 좀 쓰고 그 정해져 다음에 있고. 변동성. 변동성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이 어려운 거야. 이제 변동성을 이제 집어넣으려면 예. 여기다 집어넣으려면 무슨 뭐 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표준 편차 뭐 표준 편차를 그동안 과거에 얼마나 그렇죠. 변했느냐.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변한 거를 표준 편차를 또 분산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예. 표준 편차를 곱해 놓은 거. 그런 거를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퍼센트로 만들어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나와요.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전의 변동성하고 지금의 옵션 가격하고 관계가 있나요? 없을 수 있지. 없죠. 네. 그냥 단순하게. 예. 지난 1년 동안의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앞으로 1년 후에 삼성전자의 움직임하고 관계가 있지만 지금 프라이싱하고는 옛날 일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집어넣은 변동성은 옛날에 움직였던 과거 데이터를 보고 산수로 계산해 갖고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예. 이걸 보고 우리가 역사적 변동성? 지난 거라는 거죠. 예. 옛날 거. 옛날 걸 넣었는데 이 옵션의 가격은 옛날 거면 이게 지금 뭐야?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잠깐 다 잊어버리고 제가 완전히 새로운 기분을 두 분한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퀴즈가 나왔습니다. 내가 마음 편해진다. 다 잊어버려도 된다. 자, 삼성전자가 7만 원이에요 지금. 예. 삼성전자 7만 원인데 1년 후에 7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네. 지금 사신다면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지금 7만 원인데 예. 1년 후에 7만 원을 살 수 있는 권리. 콜옵션을 제가 사요. 조금 도와드리면 그게 만일에 10,000원이라고 그러시면 8만 원 돼야 본전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죠. 7만 원이면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할 거고 그렇죠. 7만 5천 원이면 하긴 해요. 옵션 행사하면 5천 원 남잖아요. 예. 근데 내가 원래 준 10,000원 있잖아요. 손해지. 예, 그러니까 5천 원이에요. 물론 그 10,000원은 지금 줬고 나중에는 5천 원 됐으니까 이자를 계산하면은 뭐 4,999원이다 이런 얘기는 저 다 빼고 예. 어쨌든 8만 원이 되면 본전인 거예요. 5천 원에 사시면 7만 5천 원이 본전이고 1년 동안 8만 원 이상 올라갈 확률로 계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냥 어쨌든 뭐 잘 모르겠는데요. 말씀을 해보세요.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그냥 7만 원이면 지금 7만 원에 주식을 사는 거랑 나중에 그 옵션을 사는 거랑 비교해서 어차피 옵션을 사나 주식을 사나 똑같지 않아요? 올라야 좋은 거죠. 올라야 좋은 거지. 예. 근데 떨어지면 주식을 사면 내가 손해구나. 근데 옵션을 사면 떨어져도 산 가격만큼만 떨어져도 괜찮은 이것만 날리니까 하방이 좀 막혀 있는 옵션은. 그렇죠. 그러니 그러네. 거기에 대해서 돈을 더 지불해야 되겠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옵션은 무조건 밸류가 있는 거니까 그걸 사시는 거니까 돈을 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얼마를 내야 되나? 예, 그냥 근데 이거는 정답이 없다. 삼성전자가 하방이 어떻게 될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 알고 위로 얼마나 올라갈지 자연도 생각해야 정답이 되는데 없어 지금. 그러니까 막 불러. 얼마나 올라가면 너 같으면 사겠느냐? 예, 얼마에 사시겠어요? 만 원이면 올라가니까. 그냥 느낌이면 하나 5천 원? 5천 원? 5천 원. 5천 원? 정답이 없다니까 네. 그냥 불러야 돼 이거. 이프로님 엄청 눈치가 빠르세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영재 같아. 답을 알고. 예, 제가 질문이 진짜 아니야. 아무렇게 질러도 돼. 이게 제가 무슨 뭐 지금 두 분을 학생처럼 생각하는 거 진짜 아닌데 진짜 영재학교 연구할 거예요. 너무 멋지세요. 이런 분들을 예전에 트레이더 후배로 뒀어야 되는데. 얼마나 오를 걸로 생각하는 거니까. 빨리 물어보세요. 2천 원. 2,000원. 2,000원, 5,000원. 뭐 제가 그거 왜 그랬는지 안 물어볼게요. 두 번째 질문. 얼마에 파시겠어요? 팔아야 되면. 사면 5천 원, 팔면 지금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근데 지금 팔아야 돼요. 네, 지금 똑같아요. 그럼 갖고 얼마에 있는 파시겠어요? 옵션을 팔아야 돼요. 아니 뭐 만들어서 팔든 남의 거를 사든 사서 이거는 팔든. 가격이 달라지면 양심이 이상한 거잖아. 5천 원. 아니야. 다를 것 같아. 그냥 5천 원에 사겠다고 했는데 5천 원에 팔아야지 그게 맞는 어우, 가격이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트레이더인 거죠. 5천 원에 사고 5천 원에 팔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네. 어딨어요. 다 남겨먹는 거지. 그렇지. 조금은 차이를 줘도 됩니다. 3,000원. 3,000원. 팔리냐? 그럼 팔리냐고. 정상 가격이 5천 그런데 진짜 두 분은 경제방송 오래 하셔서 그렇죠. 네. 학생들 뭐라는 줄 알아요? 10,000원. 그러다가 내가 그러면 얼마에 팔 건데 이게 이제
서프라이즈한 질문 제가 갑자기 한 거예요. 그럼 10만 원 그래요. 대부분 다 그래요. 난 팔고 싶게 하지 10만 원에. 이거 내가 왜 팔아요? 뭐 이런 소리 하고 별소리 다 나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안 대표님은 2,000원, 3,500원. 네. 나는 5,000원. 사자 팔자 5,000원, 5,000원. 한 번 기회를 더 드릴게요. 5,000원, 5,000원 좀 심해. 조금 벌려도 돼. 그렇죠. 먹어야 되니까. 네, 좀 먹어야지. 먹어야죠. 리스크를 지시니까. 그래, 사람이 어떻게 그 공명정대하게만 삽니까? 이렇게. 5,000원, 8,000원, 8,000원. 5,000원, 8,000원. 자, 그러면 그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가격이 있잖아요. 네. 이걸 제가 두 분한테 물어봤는데 이걸 내가 많은 사람한테 물어봤어. 그렇죠. 내가 1억 명한테 물어보면 예. 가격이 다 있잖아요. 다 제가 다르겠죠. 양쪽으로 물어봤으니까 예. 다 중간값을 다 제가 다 다를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것들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삼성전자의 앞으로 어떻게 될 거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뭐예요? 그렇죠. 이게 네. 가격이 낮은 건 많이 안 오를 것 같아. 그렇죠.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뭔가 해간 나름대로 생각 그치. 엄청 한 거예요. 한 한 거예요. 저 같아도 야, 삼성전자 6만 전자가 됐다가 이게 우선 8만 위로 올라가야 8천원까지 되는데. 올라가고 그 생각이 많지만 하여간 나름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을 해요. 그 예. 생각이 맞든 틀리든. 그렇지. 근데 한 명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100만 명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게 100만 명의 데이터를 제가 다 받았어요. 예. 그게 뭐냐면 평균값이 요 가격이에요. 예. 아까 기억나십니까? 요 박스가 있는데 4개가 들어가고 하나가 나왔잖아요. 요 가격이 이제 알았어요. 시장에서. 그러면 요 3개는 정해져 있잖아요. 예. 행사가 만기, 만기, 이자율은 이자율 정해져 정해져 있잖아요. 있지. 그러니까 이거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얘가 딱 정해져요. 변동성만 가지고 정하는 거야. 변동성이 정해지죠. 정해지는 거지. 거꾸로. 역산으로. 아까는 4개가 들어가서 1개가 결정이 됐는데 예. 이제 요게 결정이 되니까 얘가 결정이 변동성이 돼요. 결정되죠. 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변동성. 그게 바로 임플라이드 내재 변동성. 시장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변동성이에요. 사람들은 그거 변동성을 예상해서 가격을 네. 매긴 거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 있냐면요. 선물 제가 그 얘기했었잖아요. 저번에 선물 가격은 비쌀 수는 있지만 없지만 쌀 수는 있다는 제가 한 말이고 네. 이거는 진짜 유명한 말인데 그래서 옵션의 변동성은 레지듀얼 남은 값이다. 그러니까 뭐 남는 거야. 남는 값이야. 특별한 의미가 없이 그냥 남은 값이야. 뭔지 모르니까. 가격에 따라서 그냥 결정된 남은 값이에요. 거야. 계산을 해다 보니까. 그렇지. 근데 왜 이런 거를 계산을 하려고 그러냐면 좀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면 옵션의 예를 들어서 사과의 가격, 선물의 뭐 주식 선물의 가격은 사실 몇 개 없어요. 예. 뭐 3개월짜리 선물, 4개월짜리 선물, 뭐 9개월짜리 선물 기껏해면 몇 개가 안 되는데 네. 옵션은 끝도 없어요. 행사가가 7만 원, 6만 9천 원, 6만 8천 원, 6만 7천 원. 그다음에 만기도 1년 1개월, 1년 2개월 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다 다양하게 하면 내가 뭐 안 대표님한테는 1년짜리 옵션을 팔았는데 거의 비슷한 거를 이 프로님한테 팔아야 돼. 그러면 이 프라이스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바보 같지만 이런 변동성이란 값이 어떤 퍼센트로 산수값으로 결정이 돼 있다면 너무 쉽겠죠. 예. 그렇지. 여기다 이거 찍찍 집어넣어 버리면 되니까. 이 임플라이드 그러니까 내재 변동성을 모르지만 그건 어떻게 알았냐면 가격으로 다른- 알아. 가격으로 알아. 네, 가격으로 알죠. 어떻게 알았냐면 내가 안 대표님한테 샀잖아요. 예. 이건 결정돼 있다고요. 예. 그러면 요거를 찍 대입해 가지고 이 프로님한테 팔면은 딱 정확하게 그 가격. 그렇죠. 매우 그러면은 거래네. 내가 요만큼 이제 내가 차이를 냈을 테니까 요만큼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상당히 안전하게 남았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옵션을 거래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옵션은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다양한 옵션이어도 한 번 가격이 정해지면 그 변동성만큼 비슷하게 다 그렇죠. 가격이 정해진 물론 거네요. 변동성이 1년짜리 변동성, 2년짜리 변동성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되게 엇비슷하니까 옵션 트레이더들이 이런 거를 정해놔야 그러니까 옵션 트레이더들은 어떻게 거래를 하냐면 옵션을 실제로 거래하지 않고 요 변동성만을 사고 팔아요.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변동성을 사거나 팔면서 옵션을 이제 다양한 프라이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옵션 트레이더들 뭐 엄청 똘똘한 것 같죠? 사실 똘똘해요. 대부분 다 박사고. 그런데
제가 이제 저는 옵션 트레이딩을 직접 북 러닝을 해본 적은 없는데 저는 옵션으로 이제 투기는 해봤지만 제가 운 좋게 트레이딩 헤드를 오래 해서 제 밑에 옵션 트레이더들이 있었어요. 예. 이제 걔들 제가 갈궈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잘 모른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 정도만 이해하고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왜 옵션 프라이싱 뭐 블랙앤숄즈를 이해해야 돼요? 컴퓨터 다 있는데. 그리고 이런 컴퓨터 요즘 그 소프트웨어요. 예. 10,000원이면 살걸요. 아마 공짜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넣으면 그냥 한 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옵션은 기본적으로 프라이싱은. 그래서 내재 변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서 생각하는 변동성이고 그 변동성의 원천은 거꾸로예요. 사람들이 머릿속에 지금 좀 전에 2,000원, 3,500원, 5,000원, 8,000원 할 때 블랙앤숄즈 모델 쓰셨습니까? 아니죠. 네. 내 느낌대로 한 거예요. 내 느낌대로. 특히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거에 대한 나의 느낌이, 생각. 그렇죠. 근데 그게 한 사람이 아니라 시장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의 생각의 집합체가 옵션의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연결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옵션의 가장 중요한 거는 변동성이고 옛날에 히스토리컬 변동성은 아무 의미가 없고 시장에서 옵션 가격이 정해지면 거꾸로 변동성을 가져가고 그 변동성을 갖고 거래를 하는구나. 그리고 그 변동성이 높고 낮고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빅스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빅스는 뭐냐면 S&P, S&P의 옵션이 쫙 있잖아요. 예. 옵션의 가격이 있잖아요. 예. 그 옵션의 가격이 있고 그 가격마다 아까 그 4가지 중에 3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이 값을 구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재 변동성이죠.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하셨던 대로 어쨌든 역사적인 변동성을 쓰지 않으면 네. 누군가 처음에 그 가격을 정할 때 변동성에 예상치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걸 가지고 나중에는 구해진 내재 값으로 다 이리저리 넣어서 비슷한 상품은 비슷한 가격대를 만들 수는 있겠으나 처음에는 예상치가 있어야 될 텐데. 처음에 생각할 때는 그렇지만 처음에는 그러니까 지난 거를 가지고 뭐를 해서 프라이싱을 해보고 했지만 예. 그거는 산수적인 생각일 뿐이지 예. 표준 편차 분산 이런 생각일 뿐이지 모든 가격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분산을 생각했든 뭘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거래되는 가격. 예, 결국 거래된 가격. 세상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가 아니라 된 거죠. 결국 거래된 그 가격으로 그냥 내재 그렇죠. 변동성을 구할 수 있는 거네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의 생각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이 되면 이건 쭉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빅스가 퍼센트로 되잖아요. 예. 그러면 뭐 10%, 20%, 30% 이렇게 쭉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면 선물의 가격이든 현물의 가격이든 100원. 그러면 너무 쉽잖아요. 사과가 100원이군. 1,000원. 금은 1,000원이군. 삼성전자는 7만 원이군. 20%는 도대체 뭔 말이에요? 이건 알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산수적으로 굉장히 멋있게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산수에 밟지 않은 제가 쉬운 팁 하나 드릴게요. 그게 20이잖아요. 변동성이. 예. 그걸 16으로 나눠요. 딱 16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예. 16으로 나누면 1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1%거든요. 1%는 뭐냐면 그게 한 달짜리 변동성이라면 앞으로 한 달 동안 장중에 움직인 건 무시하고 종가만 쭉 볼 때 매일 1%씩 움직인 거예요. 왜 16으로 나눕니까? 그거는 1년이 365일인데 트레이딩 데이트가 250일이거든요. 예. 그걸 갖다 루트 씌우면 16대요. 어. 근데 왜 그럼 루트를 씌워야 되냐? 그게 아까 표준 편차 분산하고 관계가 있어요. 더 그런 거 잘 몰라요. 물어보지 마. 예. 물어보지 마. 전 단순 무식하게 일단 16%가 16% 뭐냐면 16%가 뭐냐면 매일매일 1%씩 종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16%가. 예. 그러니까 100원이면 101원, 102원, 103원 이렇게 가든지 100원, 99원, 100원, 99원, 100원, 99원 이것도 1%예요. 예. 100원, 100원이면 그 다음 날 합쳐서 102원 한번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한 달짜리라면 그 기간에 그렇게 트레이딩 데이트에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매일. 상당히 큰 거죠. 상당히 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뭐 S&P가 뭐 13, 14에 있다가 18 되고 이러잖아요. 예. 그리고 어느 날 보면 뭐 급하다고 36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16보다 훨씬 높은 건데? 32가 되면은 하루에 2%씩 앞으로 한 달 동안 움직인다고. 그렇다는 뜻이네요. 에이, 말이 좀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옵션 프라이스가 비싼 거죠. 이것들이
생각해 보시면 옵션 프라이스가 비싸니까 변동성 가격이 크게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변동성 가격이 굉장히 큰 거는 옵션이 굉장히 비싸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옵션이 막 32에 거래됐다 그러면 예. 아 그래 뭐 S&P 요즘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서 무섭긴 하지만 2%씩 매일 움직이는 건 좀 심하지. 그러면 옵션이 비싼 거죠. 비싼 거네. 그러니까 팔아야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지만 모르지. 생각은 예. 그렇게 하는 거고 가장 단순 무식한 방법은 그 16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옵션 트레이더도 아 김준성 쟤 진짜 무식하다고 그게 딱 16으로 나누면 끝자리가 안 맞는 거라고 또 뭐라고 얘기할 거야 틀림없이. 예. 근데 다 무시하시고 32면은 2%. 그다음에 16이면 1. 16, 32 그다음에 16 더하면 얼마야? 뭐 48? 예, 예. 그러면은 3%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8이면 0.5. 네.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그래서 외환 변동성을 보면 되게 10%가 잘 안 돼요. 뭐 6, 7 뭐 이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루에 한 0.5 움직이죠. 1,300원에 1%면 13원이잖아요. 하루에 한 6원, 7원 움직이지 않아요? 그 정도 움직여요. 삼성전자 볼러틸리티 한 보통 개별 종목 한 30% 정도 하거든요. 하루에 예, 2%씩 예. 움직이면 그 정도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개별 주식은 대개 20에서 30 사이, 뭐 인덱스는 한 13에서 15 사이 그래요. 그러니까 느낌이 이 정도 되면 좀 오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빅스를 딱 보고 아 지금 시장이 얼마나 불안하구나. 그런데 50 그러면 저게 뭔 소리 돼? 이러지 말고 50 나누기 16 하면 3이네. 하루에 3%씩 지금 계속 한 달을 움직인다고. 야 겁나네. 요즘은 10%씩 또 움직이니까. 저에도 사겠네. 아니면 50을 보고 아 갈 때까지 갔네. 이제 전부 다 패닉을 했군. 그러니까 끝나가겠네. 그래서 빅스를 보고 공포지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우선 틀린 말은 뭐냐면 전 말이 안 되는 거는 이게 주식만 갖고 얘기해서 그렇지 달러엔으로 얘기하면 하나가 오르면 하나는 내리는 건데 뭐가 공포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말도 안 되는 거고 주식이라 그러면 전부 다 사는 것만 기준으로 하면은 이러면 말이 돼요. 주식이 오를 때는 천천히 오르고 내릴 때는 푹 꺼진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공포스럽다. 공포인데. 그게 제가 진짜 공포지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진짜 많이 봐주면 제가 뭐 그러면 그 정도 생각해 주는 거지 공포지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항상 저는 별로 동의 안 하는 편이에요. 변동성 지수지. 변동성 지수 얼마나 변할 거라는 이거지. 무슨 공포야. 많이 움직이면 또 좋은 거 아니야? 올라가면 좋은 건데. 많이 움직이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많이 움직이는 게 그렇게 무서우면 그리고 많이 내가 다른 거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옵션은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삼성전자가 오를지 내릴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한 달 동안 엄청 많이 움직일 거야. 그게 내 믿음이에요. 예.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난 더 많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해. 그렇다면 아까 그 변동성을 사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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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션을 사면은 가격이 움직이니까 옵션을 몇 개를 믹스해서 사면은 변동성만 사게 될 수 있거든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그건 책 보셨고 그림표 몇 개 보시면 돼요. 그거는 뭐 쉬워요. 그거는 제가 진짜 얘기할 수 있는데 쉽고 지금 말씀드린 이 변동성이 이 남은값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어려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변동성만 달랑 사는 방법, 스트레들, 뭐 스트랭글 이런 거거든요. 예. 쉬워요. 그거 진짜 두 분 지니시면 10분이면 할지도 몰라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 머리에서 이거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옵션의 가격은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거 아니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야. 공포지수라고 얘기했으면 그 공포. 그 말이 맞다면 그 값이지 다른 값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시면 할렐루야다 할렐루야. 야. 맞는 얘기 같습니까? 맞는 얘기 같습니다. 네. 와. 근데 공포지수 자체를 거래하지는 않아요? 빅스 자체를 거래하죠. 그렇죠. 빅스를 가지고 거래를 하고 빅스를 갖고 또 옵션도 해요. 그러겠죠. 당연히 가격이 있으니까. 예, 옵션 온 빅스 퓨처스를 하는 근데 거죠. 지금 설명해 주신 바는 빅스를 사거나 팔고 싶으면 옵션 가격을 어떻게 옵션을 이것 사고 조합하고도 그렇게 할 수 있죠. 보통 수도 트레이더들은 있고. 그렇게 했지만 개인들은 빅스를 그냥 사고 팔면 돼요.
빅스가 14인데 아니야 16 갈 것 같아. 그럼 사면 되고요. 트레이더들은 왜 빅스를 사는 간단한 방법을 안 하고 이걸 만들고 있어요? 예전에는 없었죠. 예전에는 없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다 이제 OTC에서 했는데 이제 생기니까 요즘 트레이더들은 빅스 엄청 이용합니다. 빅스 거래량이요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그거 개인들이 하는 것보다는 옵션 트레이더들이 많이 한다고 봐야죠. 근데 그러면 변동성을 예상해야 되잖아요. 내가 변동성을 예상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가격에 있는 네. 역산화된 내재화된 변동성이 네. 있는데 그게 지금 가격에 반영돼 있어요. 그렇죠. 그거보다 난 죄송한데요. 내가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좋거든요. 그 변동성이 옵션 가격에 반영돼 있는 것이 아니라 옵션 가격이 옵션 가격에서 여기가 나왔어요. 옵션 가격이 나온 거예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시장의 변동성 그렇죠. 예측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보다 내가 높을 것 같아. 이거보다 더 움직일 것 같아. 그거보다 높아야 돼요. 이제까지 변한 근데 거보다 그 변동성은 위로도 변동성, 아래로도 똑같이 변동성이잖아요. 그건 똑같아요. 그거는 주식을 현물로 사는 것보다 예를 들면 좀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내가 현물을 사면 오를 거냐 말 거냐, 네. 얼마나 위 한 방향으로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건 올라도 되고 내려도 되잖아요. 네. 어쨌든 그 폭이 크면 먹는 거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쉬우세요? 그게 뭐가 더 쉬울지 모르겠어.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네, 사람마다 잘 맞출 수 있는 게 다른 거죠. 그거야말로 금융에서 트레이딩을 뭔가 하면 사람들이 뭔가 냄비 아니요, 소위 냄비근성이라고 하는. 금융시장에서 트레이딩을 하든 투자를 하든 투기를 하든 합쳐서 다 트레이딩이라고 보면 트레이딩을 해서 돈을 벌려면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시장이 뭐 사기꾼의 천지라면 모를까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무조건 맞춰야 돼요. 예. 맞추지 않으면 절대로 못 벌어요. 예.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제까지 지난 히스토리컬 벌러틸리티가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유식한 용어로 써볼게요. 벌러틸리티가 16%였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근데 빅스를 보니까 뭐 거꾸로 보니까 예. 18이야. 예. 그런데 나는 많이 움직일 것 같아. 그렇다면 기준이 되는 값은 16일까요? 18일까요? 18이어야죠. 무조건. 예. 내가 돈을 벌려면 18보다 더 움직여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코멘트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실현 볼러틸리티라는 말을 해요. 실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달짜리 볼러틸리티가 한 달 전에 보니까 18에 거래됐는데 예. 한 달이 지나놓고 보니까 16밖에 안 됐어. 그 차이가 항상 날 거잖아요. 맞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고 한 달 전에 좀 과다하게 봤어. 아니면 한 달 전에 빅스가 12%밖에 안 됐는데 뭔 일이 벌어져 갖고 중동에 뭔 일이 벌어지든 뭔 일이 벌어져 갖고 이게 실현 변동성이 그러니까 실현 변동성이라는 건 사실 역사적 변동성이에요. 예. 근데 그것만 딱 보고 빅스가 이거였는데 실현적으로는 얼마가 됐다. 그래서 실현 변동성하고 인프라 애들을 비교해 보면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옵션 트레이더들이 많이 하는 얘기를 예. 저거를 단순하게 복잡하게 얘기하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잘 들어보면 별게 없어요. 옵션 트레이더들 진짜 별거 없거든요. 컴퓨터에서 그냥 컴퓨터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옵션 트레이더들이 마치고자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선물 트레이더나 현물 트레이더는 방향성을 맞지만 지금 안 대표님 얘기해 준 대로 옵션 트레이더는 변동성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죠. 그게 저희가 그걸 예상 안 해봐가지고 오를 거냐 내릴 거냐는 예상하는 게 우리가 습관이 돼 있는데 예. 어느 방향이든 괜찮아. 근데 많이 갈 거야 조금 갈 거야는 별로 예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안 해보셔서 그런 거지만 뭘 보고 그걸 그런데 예상하지? 국내에서 그 옵션 거래 많이 되거든요. 그 우리 코스피 이런 거 요즘 일주일짜리도 막 되고 미국은 하루짜리도 하고 우리나라 위클리 옵션 거래량 진짜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분들은 조금 생각해 볼 거예요. 왜냐하면 옵션을 맞추려면 옵션을 지금 그 변동성만 산 게 아니라 옵션 자체를 샀기 때문에 옵션 콜 옵션을 사면 올라가면 올라가거든요. 물론 10%가 오르면 나의 옵션 가격은 뭐 5%밖에 안 오르고 그런 복잡한 건 있지만 어쨌든 이게 움직이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를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럼요. 야,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데 하루가 지나가면 옵션 가격이 떨어지네. 맞잖아요. 만기가 줄었으니까. 야, 이게 갑자기 많이 움직여지면 옵션 가격이 올라가 버리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뭐 혹시 델타, 감마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리값들 옵션에 그런 거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야 이게 시간이 지나면 줄어드는구나. 당연하지. 만기가 줄어드니까. 그렇지. 많이 움직이니까 이게 옵션 가격이 올라가네. 당연한 거죠. 예. 기초 가격이 오르니까 이게 변하네. 그러면 기초 가격이 얼마 변하면 저게 몇 퍼센트가 변하는 거지? 이런 궁금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를 이제 산수 좋아하는 애들이 알파, 베가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가격에 변하는 거는 델타, 뭐 베가, 그런 식으로 감마, 하는 거예요. 세타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제일 큰 건데 그런 거를 이제 정해가지고 옵션 트레이더들 보면은 그 값이 쫙 나와요. 그 미세한 저는 그런 식으로 혼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를 들면 변동성을 예상하려면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얇아. 그래서 막 배터리라 그러면 배터리로 갔다가 아니라 그러면 막 팔았다가 그러면 그럼 사람들의 마음이 얇은 거야. 정답이에요. 그거야. 그게 맞아요. 그게 정답이지. 어. 옵션 트레이드의 감마가 세타가 어쩌고 하면은 이건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할까. 그런데 보니까 32 매일같이 2%가 변한다고. 애들이 아직 정신 못 차리는구나. 5% 변할 거야. 애들이 정신 못 차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2% 야 너 매일 하루 가지고 매일같이 2% 어떻게 변해? 말이나 돼? 이렇게 생각하면 빅스를 팔면 되는 거죠. 팔면 되는 거고. 네. 그 트레이딩도 엄청나고 굉장히 이피션트합니다. 사자 팔자가 무지하게 좀 촘촘해요. 뭐 수조 달러가 거래되기 때문에 예. 내가 뭐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1억, 2억, 10억, 20억 하는 건 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사실은 전 시장이 있어. 그냥 시장이 이미 갈 때까지 다 가 있어요. 산수가 엄청나게 발달돼 있잖아요. 예. 컴퓨터가 끝도 없이 발달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머리 좋은 수학자들이 다 만들어놔서 예. 세상에 베팅할 수 있는 거를 굉장히 이피션트하게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예. 뭐든지 아이디어가 있고 그 아이디어가 맞다면 나는 딴 건 모르겠지만 S&P의 움직임이 코스피보다는 더 심할 거야.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 생각이 맞아요. 그러면 그거를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은 찾기는 너무 쉬워요. 그거는 진짜 쉬운 일이에요. 단만 얘기하면 빅스를 사고 코스피 우리나라에도 그 비슷한 거 있어요. 활성화돼 있지는 않으니까 좀 문제가 있지만 그거 팔면 돼요. 뭐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있으면 아이디어로 트레이딩으로 연결하는 이 기술요. 이거는 제가 예를 들면 10시간만 저한테 주시면 모든 상품을 다 설명해 드릴 수도 있어요. 이거 저도 다 몰라요. 그렇지만 하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배우면 되니까. 그냥 찾아보면 되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는 이거예요. 아이디어. 아까 지금 안프로님이 안 대표님이 긴가민가 하면서 남의 마음이 남이 제가 얼마나 강심장인지 얼마나 소심한지가 난 궁금해. 크게 난 궁금해. 근데 쟤네들 정신 못 차려. 이런 것들이 진짜 가격이라고요. 그런 거를 맞힐 줄 알아야 돈을 벌어요. 산수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선물, 옵션 뭐 이렇게 있지만 삼성전자 현물이나 삼성전자 선물은 야 삼성전자가 그래도 야 훌륭한 기업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해야만 뭔가 이게 가격도 예측하고 하는 거지만 그거에 옵션으로 넘어가면 야 이게 삼성전자고 나발이고 간에 사람들이 누가 산 거니 쟤 지금 마음에 어떤지 그걸 봐야 되는 거네요. 삼성전자 그거는 중요하지 않네. 그럼요. 그러니까 시장은 다 그 말이 있잖아요. 진짜 모든 것이 심리전이라고요. 심리지. 모든 것이 심리전이지. 그래서 물론 가치 투자 이런 거 있습니다. 예. 회사가 좋아야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5%도 빠지잖아요. 3% 빠졌다고 쳐보세요. 삼성전자가 몇 조인가요? 시총이. 뭐 100조만 쳐볼게요. 한 2, 300조 되겠지. 100조에 3%면 3조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3시간 만에 펀더멘탈이 3조가 바뀝니까? 모르겠어요. 네, 저는 모르겠어요. 야. 엔비디아가 3트릴리언인데 10%가 변했어요. 그럼 얼마요? 3천억 달러. 500조가 하루 만에 변했거든요. 뭐 엔비디아의 밸류가 500조가 변한 건가요? 변한 거겠지. 변한 거겠지만 근데 갑자기 2시간 만에 다시 300조가 회복이 돼요? 엔비디아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걔는 그냥 거기 있어요. 물론 엔비디아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심리적인 것이고 그리고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그거는 트레이더들이 앉아갖고 그냥 사고 팔고 하는 놈들이나 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투자가가 무슨 관계가 있어? 아니죠. 진짜로 사고 팔고 하루 종일 하는 사람이 누군데요? 개인이에요. 기관들 그렇지. 그렇게 사고 팔고 안 합니다. 질문 개인들이 하루 종일 사고 팔고 하지. 왜 그걸 그래도 놓고 기관들은 내기하는 거지. 쟤들이 진짜 쫄 것 그러니까 같아? 요, 아닐 것 같아? 진짜로 투기적인 성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옵션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물은 뭐 이렇게 PER도 보고 뭐 무슨 뭐도 보고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 오버밸류 된 것 같아. 뭐 된 것 같아. 그런 거 막 이게 비교하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가치가 있으니까. 네, 예, 뭐 언더라인이 어쨌든 있으니까. 어쨌든 실제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으니까 예. 얘가 망하면 그래도 아무것도 없고 땅만 팔아도 얼마는 남아.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렇게 그 버텀 라인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버텀 라인이 없을 것 근데 같아요. 진짜 죄송한데요. 그런 버텀 라인이 있나요? 똑같이 도박이지. 똑같이 도박일까요? 예,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 현물은 어. 카지노에서 블랙잭 하고 있는 거고 옵션은 저 새끼 쫄았는데 저 다음 판에 물 먹으러 갈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해. 다음 판에 물 먹으러 간다. 다음 판에 물 먹으러 간다. 그렇죠. 요거 그거 가지고 하는 얘기하자. 여기 거야. 옵션, 여기 옵션. 그런 거죠. 이거 두 분이서 지금 어. 카지노 하고 있는데 두 분은 각자 그 카지노가 하고 있지만 저는 결국 안 대표님이 돈을 벌을까? 이 프로님이 돈을 벌을까? 그 얘기하는 거지. 예, 그리고 그래 둘 다 벌거나 둘 다 터질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누가 많이 벌을까? 누가 집에 먼저 갈까? 지금 말씀 그 얘기하는 그대로예요. 거죠. 그런 요파랑 얘기하는 관계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나 시장에 이건 있는 없지 여러 않지. 가지 현상 중에 굉장히 조그만 곳을 골라서 예. 그것만 난 트레이딩을 하겠다. 다른 거는 날 전부 그 모르겠다. 뉴트럴라이즈 시켜주라. 중립적으로 말하면 요것만 딱 하겠다 하는 마음을 누군가 먹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글을 내면 저는 어떤 걸 트레이딩하면 될까요? 하고 물어보면 내가 답하는 거는 너무너무 쉬워요. 나뿐 아니라 뭐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건 너무 쉬운데 어려운 거는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럴 심리를 알고 마켓 심리를 알고 마켓이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많이 최근에 내려왔는데 그게 AI가 어쩌고 반도체 무슨 뭐 12단계 뭐가 어쩌고 뭐 다 좋아요. 다 맞는 훌륭하신 말씀이겠으나 그냥 나는 애들이 좀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야. 네. 애들이 팔고 싶어 죽겠는데. 문과가 잘하겠다. 내가 그래서 지금 굉장히 관심 있어 지금. 이과가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네. 이거 참고로 이거 완전 감각이야 감각. 참고로 이과 분들이 들으면 진짜 싫어할 얘기를 제가 예. 있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 회사에 다녔잖아요. 예. 진짜 궁금한 게 내 옆에 앉아 있는 놈이 얼마 받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가 상대적으로 한국 사람이고 영어도 잘 못한다고 적해주는 거 아니야? 이게 걱정 되니까 옆에 있는 애들이 얼마 받는지 너무 궁금해요. 예? 아는 유일한 방법은 내 높은 사람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 월급을 내가 줘봐야 예. 알아요. 절대로 안 가르쳐줘요. 예.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렇게 조금 이제 올라지니까 조금 제가 느낀 건데 이렇게 트레이딩 데스크에 쭉 앉아 있잖아요. 예. 그럼 박사가 5명 있고 박사 아닌 애가 5명 있어요. 예. 제가 진짜 단순 무식하게 몇 번 계산해봤어요. 박사인 애들이 더 돈을 적게 받더라고. 왜? 트레이딩을 잘 못하니까. 그래요. 그건 대체 가능하니까 박사. 어. 대체 가능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도 트레이딩하고 이 사람도 트레이딩을 해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문과 애들이 또 잘하는 거예요. 문과 애들은 남의 말을 징그럽게 안 듣고 누가 뭐라 그러면 에이 정말? 그리고 펀더멘탈 얘기하면 에이 정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과는 그거 함부로 못 받고 엔비디아에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 회사는 앞으로 10년 동안 안 나와. 안 나와. 정말? 이렇게 하니까 아니 나오고 안 나오고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은 나올 거라고 생각할 것 생각하는 같은데 게,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뭐 같은 얘기지만 그런 쪽으로 얘기해 주시니까 진짜 중요한 말 중에 하나는 그 미인 대회 얘기 있잖아요. 예. 케인즈가 예전에 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그렇죠. 미인 대회 냈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뽑으면 안 되고 남이 좋아할 것 같은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제가 옵션에 대해서 요 정도만 이해를 하고 옵션에 관련돼서 거래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예.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옵션에 관련돼서 누가 얘기를 할 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하는 거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는 것이 야. 시장에 대한 예측을 높일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재밌어요. 100만 분의 1 나 정도. 재밌어. 나 갑자기 네, 옵션 100만 분의 너무 1. 관심이 생겼어. 너무 재밌는데? 재밌어하지 않아요. 절대 재밌지 않아요. 완전 아이디어의 영역으로 막 가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그냥 가치 투자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정말 누가 생각이 더 그럴 듯한가? 요거 요 트레이딩 직업하고 한 가지는 근데 이걸 왜 만들어서 이 게임판을 하는 게 인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답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시장의 가격이 쭉 있잖아요. 제가 틀릴 수 있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시장의 가격이 있는데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제 하잖아요. 네. 그러면 가격을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복잡하게 함으로써 사람이 자기가 베팅하는 것만 다 이렇게 따로따로 하잖아요. 이렇게 정교하게 투자함으로써 가격이 보다 더 적정해져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가격이 적정해지면 자원의 배분이 적정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지는 거죠. A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바보 같은 규제 때문에 B 가격이 비싸져요. 그러면 자원이 A로 가야 될 자원이 B로 가요.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인생이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돈을 벌려면 바보 같은 사람들이 한쪽으로 쏠려야 내가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인류와 국가와 민족과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거래를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죠. 다 자기 돈을 벌기 위해서 해요. 네. 그렇지만 그거의 집합체로 인류는 더 좋아지는 삶을 사는 거죠. 예전에 그 소로스가 했다는 네. 세상은 분명히 불합리한 방향이 있어. 네. 불합리한 방향으로 항상 가게 마련이야. 그럼 거기서 나는 돈을 벌 수 있어. 그럼요. 그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세상이 일이야. 당연히 나는 돈을 벌었는데 그럼요. 불합리한 게 해소돼. 그럼요. 치과 교정해주는 치과 의사가 그 일하는 거예요. 내가 돈 벌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해주잖아.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시장을 너무 찬사를 비효율적인 시장을 예. 비효율적으로 만들어 주잖아요. 그럼 비효율과 효율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자원 배분이니까 예. 자원이 제대로 된 데 가야지 딴 데 가면 무조건 왜곡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장이 잘못돼 있으면 아까 예를 들어서 선물이 103원이 돼야 되는데 102원이 돼 있으면 1원을 벌기 위해서 탁 맞춰 놓잖아요. 그런 현상들을 규제로 못하게 막으면 왜곡은 심해지고 가면 갈수록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투기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이론적으로 투기의 가장 큰 역할은 가격의 안정입니다.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거죠. 투기자가 아무도 없다면 오늘은 달러가 필요한 사람만 있고 내일은 달러가 필요 없는 사람만 있어요. 그럼 오늘 가격은 1,300원이 2만 원이 되겠죠. 무조건 사야 되니까. 내일은 다 팔아야 돼요. 그럼 내일은 다시 100원이 되겠죠. 100원이 되겠지. 그렇지만 오늘은 많지만 내일은 적을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딱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1,300원, 내일도 1,300원 01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론적으로 투기자가 많으면 시장이 효율적이 되고 가격이 안정되고 그리고 수수료가 줄여서 실수요자가 결국은 이득을 보게 된다. 뭐 그런 게 이제 교과서에 나온 얘기인데 교과서 얘기가 들을 때는 졸립지만 나중에 보면 맞는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얘기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럼 트레이더가 재밌는 직업인데 트레이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돼요? 트레이더 거기에 취직해야죠. 아이비 뭐 거기 그런 가든 회사에 이제 가야 돼요? 뭐 요즘 몇 명 안 뽑으니까 이제 어렵긴 하겠지만 전공은 뭘 해야 돼요? 전공은 별로 관계가 저는 없어 보입니다. 뭐를 해도 그래도 저는 뭐 그래도 경제학 경영학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물론 요즘은 뭐 컴퓨터 많이 하니까 근데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꼭 기관 가서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개인이 할 수 있어요? 저는 전업 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50년 전,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보다 많이 쉬워졌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요. 어차피 입사해도 이거 할 거니까. 왜 쉬워졌냐면 하나는 정보의 공유가 예전에는 기관에 앉아 있으면 진득한 정보가 있었어요. 나만 아는. 요즘에 그런 거 어딨어요. 다 같이 듣잖아요. 기관에 앉아 있으면 또 오히려 더 못 들어요. 핸드폰도 못 보고 그래서 그러니까 진득한 정보가 없고 그다음에 거래의 효율성. 예전에는 기관들은 싸게 하고 개인들은 비싸게 했잖아요. 요즘은 다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업 트레이더가 그냥 가능하죠. 가능하고 그리고 혼자서 하면은 정보도 있고 이제 기계도 있고 한데 본인만 잘하면 못할 이유는 없고 그리고
돈을 벌고 손해 보는 게 항상 반반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말이 조금 틀렸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게 예. 어느 정도의 그 노하우가 있으면 어느 정도 꾸준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트레이더들 중에 30년 동안 진짜 거의 안 터지고 매년 어느 정도 수익을 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30년이 아니라 딱 10년만 돈을 벌 가능성을 반반이라고 보면 그게 확률로 얼마인 줄 아세요? 2의 10승분의 1이에요. 아이고야.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2의 10승이 1024거든요. 예. 그러면 1024분의 1이면 0.1%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진짜 엄청 많아요. 왜 그래요? 바보가 시장에 바보들이 많은 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어느 정도의 시장을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분들이 잘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도 그거 꼭 마치 수능 시험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남들보다 잘해야 되잖아요. 바보들보다 내가 잘해야 되니까. 잘해야 되는 것보다는 남들이 다 잘해. 남들의 남들 생각을 알아야죠. 어. 안 대표님의 지금 생각을 제가 읽으면 예. 그러면 돈이 되는 거죠, 뭔가. 저분이 나가서 택시를 탈 것 같으니까 내가 조금 먼저 나가서 택시를 잡아야 되겠네. 뭐 그럴 수도 있고. 예. 저런 분들이 다 택시를 타니까 택시가 가격이 좀 올라가겠네? 오바돼 있겠네. 그쪽에 자원 배분이 많이 되네. 택시 비즈니스는 하면 안 되겠네. 그렇게. 뭐 그렇게. 그러니까 되게 뭐든지 하나만 맞추면 돈이 벌 수 있어요. 생각보다 아름답네요, 되게. 뭔가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안 대표님이 진짜 좋게 해준 거죠. 다른 사람들은 뭐 저런 그럼. 그래서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따라서 돈을 거래. 근데 저는 그거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얘기했는데 뭔가를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 지나면 내 예측이 맞냐, 맞느냐를 틀리냐. 검증을 해보고 예. 그런 절차가 저는 좋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이 한 게 얘랑 분명히 사귀었어. 가설을 세워. 가설. 둘이 분명히 사귀는 것 같아. 그래서 막 행동 하나, 말 한마디 하나로 내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그것도 좋은 자원 배분에 엄청 훈련을 많이 했거든요. 제 진짜 심지어 뭐까지 맞췄냐면 얘 분명히 사귀려다가 중간에 깨진 게 틀림없어. 뭐 이런 것까지 잘 맞히세요? 정말 잘 맞췄어요. 그러면 트레이더 잘하실 것 같아요. 야, 기가 막혀. 그래서 중간에 뭔가 결정적인 반증이 나오면 내 가설은 이번에 완전히 틀렸구나. 가설을 새로 세우고. 근데 이런 촉이 남들 사랑하는 거에만 뚫려 있어요. 뭐 사람들이 집을 살 거냐 안 살 거냐 뭐 이런 거는 그래서 안 돼. 근데 나는 그 집이 정당 없잖아요, 제가.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이런 것들은 그냥 이거는 선물과 옵션을 상품을 열어줘야 된다. 미국은 다 열려 있죠. 미국은 그런 거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국도 무슨 축구 게임 같은 것도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거 그냥 도박이라고 하지 말고 열어줘야 예를 들면 대통령이 이상한 닭짓을 하면 비난을 하지 않고 반은 사러 가고 반은 팔러 가야지. 그렇게. 그런 거 하면 여론조사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 가격으로 그리고 여론조사에는 항상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여론조사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의 진짜 마음속의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돈은 돈 내고 돈 먹게 하면 정확하죠. 그냥 매우 끝이죠. 정확하죠. 그러니까 패드워치가 돈 내고 돈 먹게 한 그렇지. 거거든요. 예, 그 예. 서베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서베이라고 얘기해도 서베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패드펀드 퓨처에서 역산한 거거든요. 그게 다 돈 내고 돈 먹게 한 거거든요. 돈 그럼. 내고 돈 먹게 하면 서베이가 필요 없죠. 그리고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하면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 되면 5년 내내 그냥 기분 안 좋고 막 짜증 나잖아요 인생이. 근데 내가 그냥 그걸로 돈을 벌면 돼. 그러니까 파란당 지지자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베팅을 한 후에 나는 파란당 찍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진짜 안 됩니다. 그러면 정당한 내가 원하는 이게- 대통령이 되면 그게 기쁘고 5년 동안 짜증 나겠구나 싶으면 돈을 벌었잖아. 안 된다니까. 그렇게라도 인생을 해치해야죠. 그 인생을 평탄하게 사는 제가 거지. 보니까 그 파생 상품 트레이더는 이프로님 맞으신 것 같고 질르는 거는 안 대표님 그다음에 뭔가 복잡하게 만드는 거는 이프로님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옵션 생각보다 재밌네요. 세상 이런 세상이 있다니. 왜 이런 걸 잘 몰랐지? 재밌었습니다. 자, 저희가 야, 진짜 이거는 어디서도 듣기 어려운 얘기들이야. 음. 진짜 우리 김 대표님이 실제로 투자도 오래 하시고 딱 경험에서 나오는. 많이 아는 사람은 설명 쉽게 한다고 내가 100번 얘기했죠. 아까 16으로 나누면 돼. 거기서 그래. 감동이 몰려와야 돼. 야,
루트 256. 그거 몰라도 돼. 그냥 16으로만 생각하면 돼. 요거 야, 진짜 재밌었습니다. 임 대표님 다음에도 또 뭐 배울 거 더 있지 않습니까? 영광입니다. 네. 불러만 주시면. 오늘 옵션 야, 오늘 한 단계씩 우리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계속. 빅스가 그런 거였어. 아하, 빅스가 그런 거였어. 이게 오늘 썸네일 제목이죠. 제목입니다. 알겠습니다. 김 대표님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